최종 순위는 1위가 젤리단카, 2위가 박유나, 3위 나나, 4위 엘리시아, 5위 임서원, 6위 진현주, 7위 오유나, 8위 코토코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탈락자 중에서는 9위 황시은부터 이선우, 배아람, 김수민, 전진영, 나루미, 가비, 유리양의 순서가 되었네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엘리시아는 방송 9화에서 최종 데뷔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더 받지 않아서 4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엘리시아가 1위가 되었겠죠. 근데 엘리시아가 받을 표까지 젤리단카에게 모두 가서 젤리단카가 246만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점은 심사위원 선택을 받은 2명의 팬 투표 점수는 어땠을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방송에서는 박유나와 나나님이 오늘 심사위원 선택으로 몇 점의 가산점을 받았는지, 파이널 팬 투표를 몇 점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파이널에 올라온 16명 중에서 절반인 8명은 이제까지 방송 중에서 베네핏을 한 번 이상은 받았던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젤리단카, 박유나, 배아람, 나루미, 임서원, 코토코, 김수민님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다른 멤버들은 심사위원이나 프로듀서들이 잘했다고 투표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나나만 유일하게 혼자 캔디 티켓팅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투표한 가장 이쁜 멤버라는 이유로 11만 5천 점이나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투표할 때는 참가자들은 이게 점수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투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박유나님은 최종 96만 906점으로 2위, 나나는 91만 7,941점으로 3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그 오늘 받은 베네핏은 몇 점을 얻었을까? 이거는 그냥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9화에서 3위였던 임서원 님이 10화에서 23만 점 정도 상승을 했고, 5위였던 오유나 님은 25만 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3위였던 황시은 님이 27만 3천 점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박유나는 이 가산점 포함해서 74만 3,202.9점, 그리고 나나가 59만 992.1점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후하게 줘서 한국 멤버들 중에서 투표만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상승했던 황시은 정도의 점수를 대입해서 해보자면, 나나는 오늘 심사위원 선택으로 최소 32만 점, 박유나는 47만 점을 받았다는 계산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둘의 투표는 더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오늘 8위로 데뷔한 코토코의 최종 점수가 47만 502점이거든요. 박유나는 47만 점 이상 오늘 베네핏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만으로도 데뷔 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만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베네핏을 제거하고 팬투표의 점수만 정리를 한다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뭐 요런 점수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박유나와 나나가 파이널 투표 기간 동안 엄청 투표를 많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점수를 좁혀보기 위해서 9화 때와 10화에 이제 투표 점수 변화, 멤버들의 전체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시아는 점수가 줄었네요. 뭐지 이건? 점수가 줄 수도 있나? 이건 뭐 오류인가? 표기 오류? 아니면 제가 좀 숫자를 잘못 따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숫자만 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어쨌든 엘리시아 표를 흡수한 젤리단카가 1위, 그리고 베네핏 때문에 팬투표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박유나, 나나를 제외하면 진현주가 파이널 기간 동안 그 다음으로 팬투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황시은이네요. 근데 이 방송의 타이틀부터 유니버스 티켓으로 이렇게 등급을 쌓아 올려서 데뷔한다는 것이 이 방송의 핵심 시스템이었고, 다른 기존 오디션 방송과 차별화를 해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코어 시스템이었던 건데, 방송도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근데 그거는 이 참가자들의 평균 실력이라고 치면,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치면, 그래도 이 핵심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가장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이 방송의 기획도 굉장히 아쉬웠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최근에 했던 알류 넥스트라는 방송도 온라인 투표를 받았지만 최종 데뷔 멤버에는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해서 그냥 데뷔시키는 쿼터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데뷔 멤버와 온라인 투표, 팬 투표의 순위가 달라서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기획사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애초에 팬투표를 받아도 전부 다 기획사 맘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애초에 팬투표를 안 받고 그냥 기획사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알류넥스트는 모든 참가자들이 하이브의 연습생들 데리고 한 거였으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은 소속사 상관없이 자유 경쟁 시스템의 오디션 방송인데 여기에 자사 연습생 방윤아 양을 출전을 시키고 거기서 최종 데뷔 멤버를 산출하는 방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유일한 자사 연습생을 팬들의 투표가 아닌 심사위원들의 선택으로 데뷔를 시키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인기가 없어서 이제 논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최종 데뷔 8명 중에서 뭐 2-3명은 기획사가 선택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팬투표 상 멤버들이 데뷔를 한다고 하는 게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알류넥스트가 그랬듯이. 그리고 알류넥스트는 마지막 방송에서 최종 팬투표의 순위와 득표수를 공개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이 방송은 초반부터 엘리시아랑 젤리단카가 투표를 많이 받으면서 도대체 쟤들이 왜 지금 순위를 많이 받는 거지? 이 방송이 어떤 흐름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들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초반에 국내 시청자들을 떠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엠넷이 아이돌 방송을 계속하면서 괜히 팬들의 투표만으로 멤버들을 뽑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뒤에서 조작을 했었지만 예전에 그때도 팬들로 하여금은 팬들의 투표만으로 뽑게 한다고 이제 착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투표랑 해외 투표를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줬고 국내 투표에 가산점도 부여했어요. 이게 여러 번 시즌을 거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정해진 시스템인데요. 물론 엠넷에서도 뭐 팬들이 다 계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국내 인원이 워낙 인구수가 적으니까 가중치를 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내와 해외 투표 숫자가 많이 차이 나서 국내 시청자들이 보기에 온라인 투표에 대한 결과가 이상하면 제작진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국내 투표랑 해외 투표를 그 득표수만 구분해서만 오픈을 해줘도 지금 인기 멤버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구나.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디션 방송에서 투표 결과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줄수록 시청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케이팝 글로벌 하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활동시키는 게. 그러니까 국내 팬들이 어느 정도 지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중치 없이 이렇게 투표를 여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면은 젤리단카가 그러면은 파이널 투표 기간에만 170만 점을 얻었거든요, 투표를.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멤버 진현주가 30만이에요. 140만 점 차이가 나잖아요. 젤리단카가 얻은 파이널 170만 점은 나머지 멤버들 다 합쳐도 이길 수가 있나? 제 생각에 나머지 멤버들 다 합치면 한 230만? 220만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젤리단카 혼자 170만 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국내에서 인기가 유독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젤리단카랑 엘리시아 쪽 분들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인구수 차이가 나고 저쪽에서는 본인들 문화권에 친숙한 그 한둘의 멤버에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이 방송은 투표 시스템 자체도 엄청 복잡했고 그에 따른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오디션 방송을 기획하는 분들은 투표 시스템은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 제공은 많을수록 좋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하나의 방송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아이돌 오디션 이런 오디션 방송을 초반에 픽을 했던 멤버가 100% 데뷔를 했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이번에는 황시은이 데뷔를 못하면서 유니버스 티켓에 와서 제 그 기록이 처음으로 깨지게 됐어요. 이 3년간의 기록이. 그만큼 이 방송이 혼돈의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 데뷔 멤버를 다시 보면 나나와 코토코만으로는 일본 활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애초에 나나는 뭐 크게 일본에서 프리킬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못했고 지금 반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진심으로 여기에 들어간 멤버들에게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 친구들이 나나와 진현주에 어쨌든 이미 데뷔를 했던 멤버들이라서 이 둘은 여기서 어떻게 되든 활동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이미 데뷔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데뷔를 해버리면 사실 어느 정도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그 향후에 몇 년 그림이 정해져 버리니까요.
다만 최근에 그 소년 판타지 그리고 알리오 넥스트에서도 이미 최종 데뷔 멤버에 들어갔지만 자진하체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과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방과후 설렘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탈락한 멤버들 중에서 나중에 더 잘 될 멤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이렇게 방송국이나 꼭 기획사를 통해서 아이돌이 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데뷔하는 멤버들이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지만 당연히 S급, A급 아이돌들이야 넘사벽 수익이지만 그 밑에 등급의 아이돌 멤버로 그 활동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서 뭐 소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선우 같은 친구는 벌써 걸스플래닛, 청춘스타 이번 주로 아이돌 오디션 방송만 3번째 참가를 해서 다 탈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참가 멤버들이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런 레거시 방법, 전통적인 방법이 꼭 정답이 아니다. 이제 하나의 팔로워 많은 틱톡 계정, 틱토커, 유튜브 채널이 이런 방송국 하나만큼 영향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시청자분들도 제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음악 리뷰와 오디션 방송 리뷰를 하니까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안녕, 빠.